반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공인중개사법 기출문제 3문제 뽀개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준비되셨죠? 그러면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5회 4번 문제 되겠습니다. 15회 이게 추가시험 문제입니다. 15회 원래 문제는 굉장히 어렵고 틀린 오류가 많았었죠. 그래서 15회 추가시험부터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회 추가시험 4번 지문이 되겠습니다. 과태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인데 이 과태료, 행정형벌, 행정질서벌 여기에서 시험에 2문제가 출제됩니다. 평균적으로. 물론 3문제 나올 때도 있죠. 그래서 단순히 금액이 얼마인지 이것은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려울 수 있지만 시험 볼 때까지 계속 수업을 듣다 보면은 시험 볼 때는 가장 쉬운 부분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1번 지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처분에 따른 자격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했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고 자격증은 시도지사죠. 모든 결정권자와 변경권자는 동일합니다. 즉 제가 뿌린 자가 거두리라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자격증을 준 사람이 자격 취소도 하고 과태료도 부과합니다. 따라서 자격증은 시도지사가 자격증을 교부했기 때문에 자격 취소도 시도지사가, 그 다음에 과태료 부과도 시도지사가 합니다.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7일 이내 반납을 해야 되죠. 7일 이내. 그래서 반납 안 하면 시도지사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따라서 1번이 틀렸죠. 자, 그 다음에 2번 지문 볼까요? 연수교육. 교육제도가 5가지가 있었죠. 연수교육, 거래사고 예방교육, 그 다음에 직무교육, 그리고 중개실무교육, 경매실무교육 5가지 교육제도가 있는데 이 5가지 교육 중에서 처벌받는 것은 오직 연수교육 하나밖에 없습니다. 연수교육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 나머지는 처벌 규정이 없죠. 처벌 규정이 없으면 그러면 실무교육 안 받아도 됩니까? 이런 질문 하시는데 물론 안 받아도 됩니다. 그런데 안 받으면 개업을 못하고 취업을 못하겠죠. 취직하거나 개업하려면 실무교육 수료증을 제출해야 됩니다. 등록 신청할 때 제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소속공인중개사 고용 신고할 때 실무교육 수료증을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알아서 찾아서 받아야 됩니다. 실무교육, 직무교육은 언제 교육을 실시한다고 말해주지도 않습니다. 연수교육은 2개월 전까지 통지해주죠. 그 다음에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10일 전까지, 교육 실시하기 10일 전까지 공고하거나 통지해줍니다. 그러나 직무교육, 실무교육은 통지도 안 해주기 때문에 개업하거나 취직하려면 알아서 찾아서 받아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번 지문입니다.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설명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2014년도에 바뀌었습니다. 옛날에 업무정지였는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바뀌었고 연수교육 받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역시 2014년도에 신설됐습니다. 다음은 4번 지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자료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그 밖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거래정보사업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다.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또 하나는 거래정보사업자가 거짓으로 정보를 공개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습니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협회나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해서는 없죠. 100만 원은 개인 개업공개사에게 100만 원을 부과합니다. 자, 다음은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권자는 위반 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별 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연체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말은 2분의 1을 깎아주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2000년 8월 21일 날 개정 시행되고 있습니다. 비록 15회 문제지만 현행법령에 맞게 제가 수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해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설 1번이 정답이죠. 자격증은 시도지사에게 반납해야 되고 따라서 시도지사가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자, 다음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손해배상 책임과 업무보정 설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인데 이 손해배상과 보정 설정이 시험에 두 문제 출제됩니다. 손해배상에 대해서 한 문제, 그 다음에 업무보정 설정에 대해서 한 문제 해서 두 문제가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자, 먼저 그러면 1번 지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업공개사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입니다. 고의 또는 과실이죠. 중대한 과실에 한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하면 X입니다. 경미한 과실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모든 고의, 모든 과실입니다. 중대한 과실에 한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하면 X고요.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만 배상합니다. 정신적 손해에는 공인중개사법상 배상 책임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했는데요. 그 손해라는 말은 손해 입힌 전액을 다 배상해야 됩니다. 보정 설정 한도액 범위 내에서 배상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말은 손해 입힌 전액을 다 배상해야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번 지문 보겠습니다. 개업공개사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장소 제공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중개행위 장소입니다. 계약 체결 장소가 아니라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 당사자에게 역시 재산상 손해라고 했죠? 정신적 손해는 배상하지 않습니다. 그 손해 입힌 전액을 다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맞는 지문이고요. 3번 지문 보겠습니다. 개업공개사는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 공제 또는 공탁 이 세 개 중에서 하나만 가입해도 되고 세 개 다 가입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맞는 지문이고요. 4번 중개법인이 3개의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에 해당 중개법인은 최소 4억 원 이상의 보정을 설정해야 된다. X네요. 분사무소는 사무소마다 1억 원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주된 사무소는 2억 원 이상이죠. 그러면 분사무소가 3개니까 3억이고요. 3억이 되겠고 그 다음에 주된 사무소가 2억이니까 합하면 5억이 되겠죠. 5억. 그래서 4억이라고 해서 4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4번이 정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중개 의뢰인의 손해가 보정기관의 보증금 지급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도 개업공개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개인개업공개사가 1억 보험을 가입했다면 손해를 3억 입혔으면 1억은 보험회사에서 물어주고 나머지 2억은 개업공개사 개인재산 가지고 물어내야 됩니다. 또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을 한 1억마저도 개업공개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되겠죠. 일반 보험의 경우에는 고의로 사고 난 경우에는 배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고의로 손해를 입힌 경우에도 손해배상을 하기 때문에 구상권을 행사한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주된 사무소는 2억 원 이상 보정 설정을 해야 되고 분사무소는 사무소마다 1억 원 이상 보정 설정을 하여야 합니다. 정답 4번이고요. 다음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설 등록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인데요. 이 가장 옳은 것 이런 것들이
논란의 여지가 있어서 국토부에서는 가급적이면 가장 옳은 것은 이런 말은 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가장. 그런데 지금 옛날 기출문제는 이렇게 가장 옳은 것 이렇게도 출제가 되었네요. 자, 그러면 1번 문제. 공인중개사법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한 후 등록 처분 통지를 받은 후 중개업을 하면 등록증을 교부받지 않아도 무등록 개업공개사로 처벌받지 않는다. 예, 이게 정답이네요. 그렇습니다. 이미 등록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무등록 중개업자는 아닙니다. 등록 처분이 있기 전에 중개업을 했다면 무등록 중개업자이겠지만 등록 처분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미 등록 처분 통지를 받았기 때문에 비록 중개업을 했다 하더라도 무등록 중개업자는 아니고 다만 등록증을 교부받아서 게시하지 않았다면 게시 의무 위반으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그 다음에 인장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업무정지 처분을, 그리고 보정 설정을 하지 않았다면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을 수는 있지만 이미 등록 통지를 받았기 때문에 무등록 중개업자는 아닙니다. 1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2번 개업공개사가 취급할 수 있는 중개 대상으로의 범위. 예, 중개 대상으로의 범위에 대해서는 따로 달리 정해두고 있지 않죠? 달리 정해두고 이 말이 틀렸습니다. 즉 토지, 건축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이것은 모든 개업공개사가 다 중개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기출문제에 보면 법 7638호 부칙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 옛날에 복덕방 하던 분들, 소위 중개인분들, 이분들은 토지 건축물에 한하여 중개행위를 할 수 있다 해서 X로 출제됐습니다. 즉 중개인분들도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에 대해서도 중개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번 틀렸고요. 3번 전속중개계약서 작성 시 기재한 중개보수는 거래가 성립되었을 때 지급받는 중개보수와 항상 동일하다 했는데 항상 동일하다 이 말이 틀렸죠. 예, 항상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속중개계약서에는 거래 예정금액 즉 시세를 적고요. 근데 중개보수는 시세대로 받는 게 아니라 실제 시세보다 더 비싸게 거래될 수도 있고 좀 깎아달라고 해서 깎아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 거래되는 금액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3번도 틀렸고요. 4번 개업공개사에게 등록 취소 사유가 있다면 청문 절차와 관계없이 그 즉시 취소의 효력이 발생한다 했는데 청문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행정절차법에 의하면 국민에게 부담적 행정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 그 다음에 의견 진술기회 또는 공청회 이 셋 중에 하나는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이러한 사전 구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행정처분은 무효라는 다수의 판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청문이 들을 청, 들을 문, 미리 들어보는 게 청문인데 청문을 하는 것은 세 가지가 있죠. 자격 취소, 등록 취소, 지정 취소. 이 취소 세 개는 청문을 해야 되는데 청문 없이 한 행정처분의 효력은 무효가 되겠습니다.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발생한다라고 해서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 등록관청은 10일 이내에 10일 이내에 이게 틀렸죠? 10일이 아니라 7일 이내에 서면으로 등록 처분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그래서 해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이 정답이라고 했죠. 등록 처분 통지를 받았다면 비록 등록증을 받지 않고 중개업을 했다 하더라도 무등록 중개업자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세 문제 풀어봤는데요. 세 문제 모두 다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확인 설명이죠. 의뢰받았을 때 미리 확인 설명을 해야 되고요.
만약 확인 설명을 하지 않거나 확인 설명을 잘못하여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 손해액을 배상해야 되고,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서 보증보험 공제 또는 공탁을 가입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안녕.